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높은 몸값의 NXP 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NXP 인수합병을 최종적으로 포기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NXP가 삼성전자에 요구한 몸값은 680억 달러, 약 80조 원으로 치솟으면서 부담을 느낀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배경에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의 몸값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NXP는 2분기에 매출 26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8억 3천만 달러, 약 9,4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나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1%나 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현상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 NXP의 몸값이 상당히 많이 튀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NXP의 인수를 포기한 삼성전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더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5일 삼성전자 소식을 주로 다루는 미국 정보 매체인 샘모바일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자동차용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네덜란드의 NXP 인수를 검토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최근 NXP가 인수 가격을 80조 원으로 올리면서 삼성전자가 NXP의 인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NXP는 2004년 필립스의 반도체 사업 부분이 분사해서 세운 자동차용 반도체 전문 업체이죠. 특별히 필립스의 반도체 사업 부분이라고 그랬죠. 필립스에 지금 연관된 기업이 NXP만 있는 게 아니라 ASML도 이 필립스에 연관되어 있는 업체라고 지금 보시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독일의 인피니언에 이어서 글로벌 점유율 2위를 기록했는데 자동차의 각종 장치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특별히 하기 위해서 미국의 제조 기반을 둔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를 M&A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분위기죠. NXP도 이러한 조건에 많이 부합한다는 내용입니다. NXP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텍사스 오틴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죠. 삼성전자는 자동차용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9년 NXP의 인수를 검토한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인수 금액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M&A가 무산이 되었죠. 당시 NXP가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이 제시한 440억 달러, 약 51조 원을 삼성전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NX를 포기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몸값이에요. NXP는 작년인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되어왔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힘입어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8월 24일 기준 62조 원으로 육박한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인수금액을 시가총액보다 한 20% 정도 높게 형성된 것을 고려할 때 NXP의 몸값은 최소 7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나 NXP는 삼성전자의 인수금액으로 이보다 훨씬 뛰어넘는 80조 원을 요구하면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기준 130조 원 규모의 현금성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NXP를 인수를 할 수 있지만, 2017년 인수한 자동차용 전자능업체인 하만이 9조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NXP의 몸값이 터무니없다라는 게 삼성전자 내부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많이 팔리게 돼서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많이 팔리게 되는 것은 계속 지속될 것이냐?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전기용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용 자동차가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됩니다. 그러면서 NXP의 몸값도 어쩌면 이게 좀 더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같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건데 NXP보다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더 낫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자동차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이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NXP보다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인수하는 게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어쨌든 이야기는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님은 삼성전자가 NXP를 인수하면 전장 사업에서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몸값이 너무 오른 만큼 쉽게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NXP를 인수를 조금 장구하는 이유가 높은 몸값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특별히 M&A에 따른 경쟁국의 반독점 심사 리스크라는 거죠. 국제 협약에 따라서 M&A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경쟁국 반독점 규제 기관의 심사 그리고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한국을 포함해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한국, 미국, 중국, 영국, 유럽연합 EU예요. 그리고 대만, 브라질, 그리고 싱가포르 이 8개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NXP의 인수는 2018년 미국 퀄컴이 시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 당국의 승인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질질 끌면서 지금 퀄컴이 NXP의 인수를 최종적으로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퀄컴은 위약금으로 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3천억 원을 날렸습니다. 샘모바일은 삼성전자 역시 NXP의 인수 과정에서 반독점 심사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하면서 수년에 걸쳐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막대한 추가 비용도 들어갈 수 있어서 결국은 인수 포기로 눈을 돌린 것 같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다른 선택지는 무엇일 것이냐라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스위스의 마이크로칩 일렉트로닉스 등으로 인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스위스의 마이크로칩 일렉트로닉스예요. 이 스위스의 업체를 인수를 하게 되면 지금 8곳의 인수를 심사를 겪어야 되고 또한 한 가지를 더 해야 되죠. 유럽에 공장을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유럽에 진출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쓸 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유럽의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까지 만약 충족이 되면 유럽이 EU가 특별히 인수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까지 안 하게 되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최종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자동차용 반도체 경쟁력을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M&A에 관련된 결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NXP의 인수를 거의 최종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NXP는 인수가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좀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ST마이크로도 마찬가지로 좀 인수가 어려울 것이다. 만약 NXP나 ST마이크로의 인수를 만약 생각을 하게 된다면 유럽의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럽에 투자를 바라는 것들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유럽의 투자에 대해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회사가 인텔입니다. 인텔과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영향력을 크게 하고 미국의 힘과 같이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그 유럽연합을 통해서 이들의 크기를 키우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미 완성된 기업이에요. 파운드리 업체에서.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다면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것이 나은데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훨씬 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